많이 많이 오픈해 주시고요. 화면 많이 오픈하시고 내가 집중할수록 에너지 진짜 더욱 많이 받아가거든요. 저희 랜선 박수로 이용민 사장님 맞이하면서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책 읽어주는 남자 이용민입니다. 네. 지난주 저희 자기의 꿈꾸는 삶을 선언하는 시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니까 한 15분에서 한 18분 정도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지켜보면서 이렇게 선언하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선언한다라는 게 이번 주 월요일에도 아마 안명희 사장님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선언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꿈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는 말을 자기 귀가 듣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귀가 자꾸 내 말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한 걸음씩 꿈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미애 사장님께서 2천만 장자 되신다고 했을 때 모두 다 믿으셨잖아요, 그렇죠? 김미애 사장님 2천만 장자, 네, 응원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지난주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자신의 의견이 공개될수록 그것을 변경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네, 이게 지난주 저희들이 나눴던 주제예요. 이번 주 주제는 이렇습니다. 절박한 이유. 이게 점점 이게 저희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좀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어요. 자기의 현실을 한번 다시 또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저도 이 페이지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성공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절박한 이유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절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누구도 못 말린대요. 지금 콜라겐 뷰티 플러스 드시는 오진선 사장님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지금. 왜냐? 너무 절박하거든요. 그 목표와 꿈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못 말립니다. 네. 자,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 수천 가지 이유를 찾고 있대요. 근데 정작 그들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저 일이 안 되고 나는 힘들 거야. 나는 못할 것 같아. 내 능력 부족이야. 내가 이 일과 적성에 맞겠어? 라는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죠. 정말 수천 가지의 이유를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뉴스킨 비즈니스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하시고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은 한 가지의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닥쳐도 걸림돌이 생겨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내내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할 때 정말 절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까닭이 뭘까요? 달라지고 싶다면서도 왜 변화하지 않는 걸까요? 네. 우리는 자기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변화시키고 싶어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먼저 우리들은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뉴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은 좀 더 잘 되고 싶어서 다들 오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스케일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것을 최종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저도 투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내 삶이
과연 어떤가, 만족스러운가, 그거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 준비를 위해 휴학까지도 했는데도 낙방에 고백까지 마셨는데도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앞에 그런 예가 좀 나와요. 시간이 많아서? 의욕이 없어서? 아니다. 사실은 그런 대로 견딜만 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변화를 위해서 지금 현실이 좀 다소 고통스러우면 변화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변화를 시도한다기보다도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미래를 내가 도전하고 싶어서 꿈을 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 경우도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실이 고통스러운 분들 계시나요? 정말 나는 이건 정말 바꾸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정말 오늘 내가 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실하게 원하는 게 있을까요? 나한테 진짜 내가 절실하게 원하는 것. 그런데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고 살아야지 라는 자세로 혹시 살고 있진 않을까요? 언감생심 그게 내 삶이 되겠어? 그건 그들만의 삶이 있겠지? 나는 그냥 현실에 자족해야지 라고 혹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월드스타 B 있죠. 사실 제가 예전에 B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B의 그 성장 스토리를 알고 난 이후로부터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B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를 제가 듣고, 특히 그 박진영 씨가 이 B를 처음 만났었을 때 느껴졌었던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저는 기억이 나요. 뭐냐면 굶주린 야수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지훈 씨였죠. B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정말 한 마리의 굶주린 야수 같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당시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밀렸는데 차비조차 없었고 돌봐주어야 할 여동생까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 어머니가 결국은 돌아가셨죠. 만약 내가 쥐었다면 내 앞을 막아선 고양이를 물고서라도 뛰쳐나가야 하는, 도무지 숨을 때도 피할 때도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떨어진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절박감에 오디션을 보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총 5시간을 내리춤쳤다. 그렇게 오디션에 합격했다. 그 박진영 씨가 이 B를 발탁했었을 때 실제로 이 근성 때문에 발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눈빛과 근성 때문에. 춤 실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B가 천부적인 춤 실력이 몸에 타고난 그루브가 있죠. 그런데 박진영 씨가 본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의 그루브와 춤 실력을 가진 연습생들은 너무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지훈 씨를 택한 이유는 굶주린 눈빛, 그리고 그 근성. 5시간을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앞에서 그만 추라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됐어 이제 그만 춰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오기가 나서 계속 친 거예요. 그게 연속 5시간을 춤을 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정지훈 씨가 18번의 오디션을 낙방을 했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18번의 오디션이 낙방이 되면 스스로를 자책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천부적인 재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B는 달랐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디션에 붙는 것은 그에게는 정말 절박한 문제였고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B는 세계적인 스타가 된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절박감이 긴장이 풀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B 보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거든요. 최근에 뭐 프로젝트 그룹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변신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B가 정말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냥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성공자의 자세는 분명한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도 굉장히 B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고, 이 앞으로 B가 정말 앞으로도 좀 변치 않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응원의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라도 절실한 이유를 찾아내서요, 절박한 심정으로 덤비면 그 목표는 이미 절반은 성취한 셈이 되는 거죠. 이 이유 하나가 제대로 발견되면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에 내가 임했을 때 이미 성공은 절반은 성취된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절실한 이유를 찾아내는데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면서도 아직 실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절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사실 이런 절실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뭔가 내가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읽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현실 적응을 잘하냐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예를 들면 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절반에 맞춰서 어떻게든 삽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서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살아갈 궁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창에 갇힌 원숭이가 철창 크기를 계속 줄이는데도 그게 줄어드는지 모르고 그냥 견딘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개구리가 점점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물에 그 온도의 변화를 자기가 잘 못 느낀다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변온동물이니까 주변의 상황에 내 온도를 빨리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긍정적인 삶의 태도일까요?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의 기준점을 정확히 잡아두고 내 상황이 거기에 못 미쳤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각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각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내가 내 몸을 맞춰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 사람이 여기에 만족해야지.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이제 그게 감사하면서 사는 삶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포기하는 삶. 근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도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아직 그 일이 영순위, 최우선순위로 자리 잡지 못했을 때 내가 이런 현실 자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리크루팅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리크루팅 할 때 예비 후보자를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분들이 어떤 삶의 이유를 갖고 계시는 분인지, 어떻게 삶을 변화하고 싶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요, 절대 리크루팅이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리크루팅하고 싶으신 분들, 그 예비 후보자분들의 삶에 같이 한번 빠져들고 동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0BR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2000BR을 하면 대리점이 된다. 그 단순한 논리로 리크루팅이 될까요? 저는 도구 자체는 이렇게 쉬워졌지만 그 안에 깊이는 더 깊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비 파트너, 그 다음에 내 현재 파트너를 만났을 때 항상 대화를 나눠야 될 주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이 마음속에 그 이유 영순위가 뭔가? 이것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게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스파크가 튑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예비후자의 귀도 열린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리크루팅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의 처지에 불만족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변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라는 거죠.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달라지지 못하는 이유, 아직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 현실 자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좀 주제가 좀 무거워요. 무거워서 이게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변화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이유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현실에서 벗어날 이유를 찾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간절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불만은 그다지 없지만 정말 더 큰 미래와 꿈을 꿈꾸기 위한 그 간절한 이유라도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를 원하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수천 가지 실천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해야 할 단 한 가지 절실한 이유고요. 이런 얘기도 재밌었어요. 20년간 정말 늦잠 자는 버릇을 못 고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귀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아침 운동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진짜 아침 9시 전에는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알람을 맞춰놓고 뭐 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 사귀고 싶은 사람인데 아직 썸 타는 관계야.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사로잡고 싶어. 그리고 막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죠. 제가 봤을 때 새벽 5시에 눈이 띄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던 늦잠 자는 순간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밤새 설렐 것 같아요. 빨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침에 만나서 운동할 생각에 부풀 것 같아요. 이게 절실한 이유죠. 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 그렇게 하기 싫던 공부도 누군가 하지 못하게 하면 화가 날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고3 첫날이에요. 고3 첫날. 그래서 1년간 나는 고3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은 그 남자분들은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꾸거나 아니면은 학력고사 다시 보는 꿈을 꾼다고 하는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공이 나타나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일 랭킹 3 안에 전 세대가 포함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 좀 할 걸. 이 후회가 전 세대에 걸쳐서 랭킹 3 안에 다 든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각자? 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그때 그 3년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고3으로 만약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다들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올해가 나중에 생각해 봤었을 때 그때 내가 이 2021년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내 조직들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굉장히 할 수도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기와 3단계를 보면요. 바꾸고 싶은 습관이나 실천하고자 하는 결심 한 가지를 일단 찾아보고요. 변화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끔찍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냥 내가 현재 내 도구를 가지고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내가 결심을 실천했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다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았을 때 그런 대로 살았을 때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만약 이걸 실천하면서 성공자의 삶을 살았을 때
내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액션 플랜을 세운다는 거죠. 에디슨 아시죠? 전기왕 에디슨은 1000번 이상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구 발명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디슨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물론 아니죠. 에디슨은 역시 계속되는 실패에도 포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견뎌낸 거죠. 그 힘은 그가 전구의 발명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파생효과라고 합니다. 에디슨의 파생효과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에디슨이 어떻게 하면은 그 중간에 정말 수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에디슨만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전구 발명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강력하게 상상했다는 거죠. 내가 실용적이면서 내구성이 강한 전구를 만들어내면 미국의 모든 가정, 공장, 사무실, 건물, 농장에서 석유램프나 가스 등을 내가 발명한 전구로 교체할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는요, 실제 불을 붙여가지고 다 조명을 밝혔죠. 아니면은 가스등을 켰던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기가 많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나는 발전기를 또 만들어서 판매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정말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전구 좀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전역에 내가 발명한 전구를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는 발전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구만 사용하겠지만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노동력을 줄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에디슨의 파생 효과가 그대로 맞아떨어졌죠.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부들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는 세탁기가 발명이 됩니다.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 주방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죠. 이게 에디슨이 전구 하나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된 파생 효과예요. 단순히 에디슨은 그냥 발명한 에디슨으로 치부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 전기 제품을 또 발명할 거고, 이 모든 제품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에디슨의 상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하지만 전구 하나를 발명할 수 있다면 이런 전 세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상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상은 그대로 들어맞았죠. 대단합니다. 파생 효과 노트의 작성의 세 가지 효과. 이건 뭐냐면 이것을 이제 글로 작성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일이 재밌어지죠. 훗날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를 상상하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놀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이 끝난 후에 즉각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파생 효과 때문에 포기를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과 달리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남다르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아세요? 1481년 로마 바티칸에 세워진 교황 전용 예배당이죠. 오늘날까지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 회의인 콘클라베의 개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508년에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요청에 따라서요. 이 성당에 불후의 명작인 천지창조를 그리게 돼요. 이거는 천장 위에 그려진 그림이죠. 그래서 성당에 틀어박혀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무려 4년 동안이나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거의 누운 자세로 천장을 그리는 일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아마 사진으로라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천장 꼭대기에 정말 빼곡하게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처럼 천장 밑에 세운 작업대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천장 구석구석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한 친구가 물었대요. 여보게,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까지 뭘 그렇게 정성을 들이나? 그 누가 알아준다고. 그러니까 구석까지도 정말 그림 하나를 굉장히 정교하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내가 알지 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 정성을 들인 거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나 자신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켈란젤로가 이런 신화 속의 화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내가 뉴스킨에서 성공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내가 뉴스킨에서 성공했었을 때 내 인생에 일어날 파생 효과는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을 조금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저희 채팅창에 이 두 가지를 한번 다들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공해야 될 절실한 이유, 그리고 내가 뉴스킨에서 성공했었을 때 내 인생에서 일어날 파생 효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트 펜이 있으시다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적어 보시고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
좀 해보셨나요? 아직 채팅창에 아마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네. 절실한 이유를 찾고 또 내가 성공했었을 때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게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니고 이 주제를 만약 정말 찾으신 분들은 사업에 굉장히 매진할 수 있는 좋은 이유를 찾으신 거예요. 네,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MZ세대의 리더가 되실 우리 배은서 사장님. 네. 네, 내가 뉴스킨에서 성공해야 될 정말 간절한 이유, 그리고 그게 성공이 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어제 이제 막 블로그 포스팅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데, 내가 뉴스킨으로부터 성공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적었어요. 결국은 제가 하고 싶고 원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고, 파생효과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 제가 고민했던 어린 시절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내 자녀에게 미래에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런 파생 효과가 있다고 네, 적다가 딱 이렇게 지목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서사님의 삶을 응원합니다. 네, 우리 미애사님, 2천만 장자 미애사님, 네, 지금 누구보다도 사실 절실한 이유를 갖고 지금 살고 계시는데 미애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윤이의 꿈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안 돼. 이렇게 하는 엄마가 아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하는 엄마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효과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얻으신 다음에 그 삶은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변에 미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이제 뉴스킨을 선택했을 때 그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현재 싱글맘이잖아요. 이런 저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많이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게 있어야 베풀 수 있죠. 현재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항상 긍정을 나눠드립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긍정과 함께 경제적인 것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돕는 우리 2천만 장자 김미애 사장님이 되실 것 같아요. 김미애 사장님 아마 2천만 장 되시면 주변 사람들을 엄청 도와주고 다니실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돕고 네, 집에도 초대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절실하게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안명희 사장님. 네. 지금 아주 네, 뛰는 삼복도에 열심히 절실하게 걷고 계시는데 우리 명희 사장님의 절실한 이유와 앞으로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까 B 분의 얘기를 듣고, 네, 저도 모르는 저의 어렸을 적의 결핍이 뉴스킨을 통해서 찾아진 것 같아요. 정말 잘 살고 싶었었고, 남들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었는데, 그걸 뉴스킨을 통해서 보게 됐고, 저는 그런 삶을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뉴스킨밖에 없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확신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꿈을 이뤘을 때 반드시 저처럼 힘들게 살았던 그 누군가는 희망이 없어서 정말 제가 며칠 전에도 장군분을 만났는데 한 3-4시간을 얘기하면서 그분의 삶에 들어가서 엄청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러면서 아, 언니처럼 저렇게 희망을 가지는 삶을 살고 싶다. 저에게도 한 줄기 희망이 생겼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게 단순히 내가 이 뉴스킨에서 성공해서 내가 잘 사는 걸 뛰어넘어서 그렇게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 내가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결국에는 그들도 도구가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삶에서
나처럼 이 도구를 만나서 성공시켜줄 수 있는 삶이 되겠구나. 결국에는 나의 나비짓, 작은 나비짓이 결국에 그냥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되겠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아, 네, 명희사님, 아, 정말 훌륭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리크루팅이 아니라 그 삶을 통째로 갖고 오는 일이잖아요, 사실 이 일이. 그러기 위해서 그 우리가 만나는 분들의 삶 안에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소희 사장님은 이제 채팅에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권리소득으로 아들에게 타입5의 삶이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사명으로 제품과 사업 기회를 전달해서 함께 타입5의 라이프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그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생효과는요. 이 간절함 세 가지가 제 주변에 저를 만나건 안 만나건 지구상의 나비효과처럼 번져나가 전달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는 지금 이제 소희사님 좀 편찮으신 가운데 있어도 굉장히 이 사명감과 희망으로 정말 똘똘 뭉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희사님 응원합니다. 우리 한층 잘생겨주고 계시는 우리 김영구 사장님, 지금 주변에서 왜 이렇게 잘생겨주고 있냐고 난리인데, 김영구 사장님, 이 절실한 이유와, 네, 장난치지 마시고요, 파생효과 네,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가난의 고리가 있는데, 이게 저희 아버지 때 끊으려고 했다가 IMF 때 사업이 크게 한번 터져가지고 이게 또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저 때는 반드시 그 고리를 끊어서 우리 자녀들과 그 후손들은 그것 때문에 좀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성공을 할 거고요. 파생효과는 제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 너무 좋고 성실하게 사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쉽지 않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변화가 돼도 저로 인해서 인생 바뀌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제 주변만 해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저로 인한 그런 파생효과가 그렇게 퍼져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응원합니다. 형구사님. 소희 사장님께서 넘사벽 중년돌이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김영구 사장님, 중년돌. 네.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 손순섭 사장님의 절실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파생효과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내 자신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뉴스킨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이 사업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변화하면 된다는 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 긍정적인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제 파트너 사장님의 아들도 조금 이게 안 좋은 아기가 희귀병 같은 걸 앓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그 지난해 1월 달에 저희 그 전체 저희 본사 랠리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사업자 뉴스킨 사업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게 그 이전에 일해 놓으셨던 것 때문에 그 자녀가 그래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돈 때문에. 그것을 그때 조규철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지 하여튼 이천만 장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뉴스킨이라는 이 도구가 그냥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후손들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은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한 방으로 보여주셨던 게 정경 사장님이시잖아요. 정경 사장님의 그 결심 하나가 정말 온 가족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금 이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이거만큼 큰 나비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허소연 사장님이 정말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상상하면서 굉장히 저도 설레고 다 같이 너무 설레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분들이 지금 모여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희망적이고 행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미팅 마치시고 지금 아마 고민하시느라 채팅창에 많이 못 남겨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사업자 방에 저희 이 사업을 하는 나의 절실한 이유와 파생효과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직 잠들어 있는 사업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함께 우리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절실한 이유를 생각하시고 파생효과 상상하시고 액션으로 실천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민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도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던 것 소연 같아요. 사장님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볼륨이 좀 작습니다. 네, 지금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얼굴은 크게 보이는데요. 네, 잘 들립니다. 어떡하죠?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입에 대시면 잘 들려요. 네. 오늘 깊은 깨달음을 또 깨닫게 많이 또 고민하고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신 용민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 24일 내일이죠. 바로 미준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